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이키세어 JK대입니다. 오늘도 미국 경제에 관한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산업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민, 혁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이 어떻게 부상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질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 가운데 그토록 많은 기업이 미국 기업일까요? 포드,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여전히 수많은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부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성장한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미국은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증가하는 인구, 우수한 대학, 자본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이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주요 수출국이 되기 전에 이미 거대한 국내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규모를 키울 수 있었고, 규모는 중요합니다. 기업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수록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초기 미국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드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20세기 초 자동차는 값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를 바꾸고자 했는데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믿을만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포드는 제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포드는 이동식 조립 라인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동차 한 대에서 다른 자동차로 이동하는 대신 자동차가 공장 안의 생산 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노동자들은 각자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방식은 생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생산 비용 감소, 생산량 증가, 그리고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유명한 모델 T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살 수 있는 자동차가 되었고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교통이 변화했고 도시가 확장되었고 교외 지역이 개발되었고 도로 건설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포드의 생산 방식은 전세계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량 생산은 현대 산업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또 다른 기업은 코카콜라였습니다. 포드와 달리 코카콜라는 제조업을 혁신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브랜딩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코카콜라 음료는 19세기 후반에 발명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카콜라는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후 해외로도 진출했습니다. 코카콜라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제품 자체에 있지 않고 바로 브랜드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마케팅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광고, 유통, 그리고 전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투자했습니다. 결국 코카콜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코카콜라 로고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신뢰를 만들어내고 친숙함을 만들어내고 고객 충성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후 수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빨라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상당 지역은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엄청난 산업 생산 능력을 갖춘 채 전쟁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해외로 사업을 확장했고 미국 제품들이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비 문화도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현대성과 번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 기업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성공은 표준화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어느 지역의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일관성이 경쟁 우위가 된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사업 모델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제품 자체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마케팅, 엔터테인먼트에도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들의 기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 후반 새로운 기술혁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 기업들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소프트웨어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개인용 컴퓨터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얼마나 중요해질지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기회를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는 컴퓨터 산업의 상당 부분에서 표준으로 자리잡은 운영체제를 개발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학교, 정부에서도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매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은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가치는 물리적인 상품을 제조하는 것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서도 막대한 가치가 창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197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초창기 애플은 새롭게 등장하던 개인용 컴퓨터 산업에서 경쟁하던 여러 기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애플은 디자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중시했습니다. 애플은 매킨토시와 같은 제품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2007년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은 현대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의사소통, 엔터테인먼트, 상거래, 길찾기, 사진 촬영, 그리고 수많은 다른 활동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폰은 전세계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애플의 성공은 많은 미국 기업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로 혁신과 생태계 구축의 결합입니다. 애플은 단순히 스마트폰만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결합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생태계에 깊숙이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인터넷의 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업자들은 세계의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인터넷이 확대되면서 검색의 중요성도 점점 커졌습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은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용자는 빠르게 증가했고 광고 수익이 따랐습니다. 구글은 수많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지도, 이메일, 모바일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그리고 수많은 다른 기술 분야였습니다. 오늘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구글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구글이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거대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인터넷이 소매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책에서 전자제품으로, 전자제품에서 의류로, 그리고 의류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상품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물류 창고, 배송망, 기술 기반 시설에 투자했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세계의 최대의 소매기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매업은 아마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가운데 하나도 구축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수많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서비스를 작동시키는 기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의 기반 시설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성공은 또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미국 기업들은 종종 자신들이 처음 시작했던 산업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기술과 규모의 힘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혁명은 또 다른 미국의 거대 기업들을 산생시켰습니다. 과거 페이스북으로 알려졌던 메타 같은 기업들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정보는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디지털 광고는 진화했습니다. 수많은 산업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허위정보, 정신건강, 그리고 시장 집중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지배력을 이야기하면서 금융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고도로 발달한 자본시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은 비교적 쉽게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자금을 제공합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들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에는 더 많은 투자가 몰립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혁신을 뒷받침합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실패하지만 그중 일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큰 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요인을 갖게 됩니다.
실리콘밸리는 이러한 과정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밸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스탠퍼드와 같은 대학들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본을 공급했고 기업가들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창업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생태계는 스스로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넷플릭스, 그리고 수많은 다른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실리콘밸리를 모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필적하는 성공을 거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은 왜 이토록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규모입니다. 미국에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국내에서부터 상당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셋째, 인재입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를 끌어들입니다. 넷째, 혁신입니다.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기업가 정신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 장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네트워크입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미래의 혁신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이점들이 결합하면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어떤 지배력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은 점점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유럽의 규제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도 여러 산업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도 자국의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음번 주요 경쟁의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린 이해관계는 엄청납니다. AI는 산업 전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성, 교육, 의료, 과학연구, 그리고 국가안보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AI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와 기업은 상당한 우위를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AI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예상치 못하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규제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엄청난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쟁,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시장 집중과 같은 문제를 점점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져야 할까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영향력에는 어떤 책임이 뒤따라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포드의 조립 라인에서 애플의 스마트폰까지, 코카콜라의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에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반 시설까지, 미국 기업들은 현대인의 삶을 근본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 의사소통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쇼핑하는 방식,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그 영향은 경제를 훨씬 넘어섭니다. 문화, 정치, 교육,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기업들의 역사는 결국 혁신의 역사, 기업가 정신의 역사,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경제라도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부채, 경제적 불평등, 의료비,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미국 기업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